이곳은 진주성입니다. 딱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그 외적을 막기 위해 조성된 성인데요.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그런 유서 깊은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뭘까요? 논계, 이 논계의 충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 진주성이 일본군에 함락되고 논계는 외장을 강으로 유인해 함께 강물에 뛰어들었죠. 이 바위가 바로 논계가 뛰어든 의암입니다. 자, 저기 다리 밑에 뭔가 황금색이 있어요. 이게 보이시죠? 저게 뭘 상징하는 것 같습니까?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당시 논계가 외장을 껴안고 강물로 팍 뛰어들 때 그때 이 손가락에 꼈던 금가락지를 상징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논계의 충절이 느껴지시죠?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진주는 신라시대부터 행정, 군사적 요충지로 손꼽히던 곳입니다. 진주는요, 조선시대 20목 중 하나였는데요. 경상도의 중요한 행정 거점이자 이 호남으로 들어가는 요충지였습니다. 122년 전 경상도가 남북으로 분할되면서 진주에 들어섰던 경남도청. 1925년에 경상남 도청 소재지가 부산으로 가기 전까지는 바로 경상남도의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경상우도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소위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진주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에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라 불릴 만큼 진주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죠. 행정과 군사의 중심지이다 보니 양반을 비롯한 지배층이 다수 주거할 수밖에 없고 경제교류가 활발하다 보니 문화와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교류가 활발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마찬가지 동반되어진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조선 후기가 해서 굉장히 활성화된 곳이었다. 사람과 물자가 모이다 보니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자연스럽게 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깨어있는 새로운 인식을 접할 수 있거나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진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있을 때 주체적으로 삶을 창조한다죠. 진주에서 전국 두 번째 규모의 독립운동이 벌어진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서울에 갔던 유지들이 3월 1일 만세운동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진주에서도 이런 것을 나라를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3월 18일 날 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서울에서의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거 없이 유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분의 차별 없이 많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서울 다음에는 이제 그 숫자로 봐서는 제일 많죠, 이제. 진주가? 예, 숫자로 봐서는 두 번째죠. 전국의 두 번째죠. 조선은 독립국임을, 우리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선언하며 외쳤던 3.1 만세운동. (1919년)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항일운동은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됐죠. 이처럼 들불처럼 일어나 민족의식을 고취했던 만세운동은 진주에서만 3만여 명이 모이며 대규모로 펼쳐졌습니다. 유곽이 있어서 기생들이 많았는데 그 기생들도 만세에 참여하고 심지어는 뭐 노동자, 농민, 교인 또 뭐 기생, 거지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만세를 부르게 된 겁니다. 기생,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독립운동에 뛰어든 진주 이곳에서 신분차별 철폐를 외친 인권운동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형평이 뭔지 아십니까? 형평은 저울형 평평할 평. 백정들이 1923년 이 진주에서 일으켰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백정들은 왜 소잡고 돼지 잡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굉장히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의 자식들한테만큼은 이 차별받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저울처럼 평평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인권운동이죠. 형평운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진주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외칠 수 있었던 건 사람이 모이고 교류가 활발했던 지역적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진주는 또 일찍이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이른바 정치, 문화,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선진 문화가 또 일찍 유입이 되었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른바 진주 정신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의 사상이거든요. 어떤 내적 수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의, 그러니까 의로서 사회적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문화적 역량, 그다음에 경제적 부흥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 운동이나 문화 예술 이런 쪽으로 이제 이 폭발하지 않았을까.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개항을 통해 외국인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기 시작하며 개화의 물살은 더욱 거세졌는데요. 진주에 자리 잡은 호주 선교사들은 모두의 평등을 강조하며 학교를 지었고 무엇보다 여성 교육에 힘썼습니다. 1906년에 정숙여학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서 소위 공립학교에도 여학생 반을 만들고 야학을 통해 가지고 여학생들 공부하는 분위기도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으로 신분을 철폐하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누구든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됐지만 긴 시간 조선을 지배해온 신분 제도까지 한 번에 뒤엎긴 역부족이었죠. 이학찬이라는 중앙시장인데요. 이 공설시장에서 큰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백정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면 자녀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당시 이학찬의 그 자제를 공립보통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무던이나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기부를 한다든지 노동력을 제공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백정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이후에 좀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게 좌절돼서 오는 분노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백정들은 같이 예배 볼 수 없다. 예배 보는 것조차 참석을 못 시켰다 아닙니까? 안 시켰다 아닙니까? 신분 철폐 운동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쳐 일어남기고. 결국 이학찬은 뜻있는 지역 유지와 손잡고 형평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백정도 사람임을 외치며 천민계급의 지위 양상을 위해 혁신적으로 전개된 형평운동은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죠. 이를 계기로 진주의 인권운동은 보다 선진적으로 나아갑니다. 진주는 1920년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내지는 사회운동에 매우 선구적인 지역이었다. 진주 소년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우리나라 소년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거고, 조선 노동공제회 진주지부,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든 거고, 1923년에 진주청년회,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일제히 포갑에 시달리던 민족의 울분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3월 1일 일제의 항거에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됐죠. 사회의 커다란 변화에 앞장섰던 진주의 독립을 향한 열기는 더욱
거세게 불타올랐습니다. 진주 교회 종소리를 땡땡땡 치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시내 5군데 6군데 이제 흩어져 있던 분들이 태극기를 앞장서 가지고 만세를 부르자. 이제 이 약속이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의 군중이 모여 가지고 그 도청으로 가자. 도청으로 가서 모여 가지고 만세 부르자. 이래 돼 가지고 그 도청으로 모였거든요. 일본 순사들도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돼야 뭐 총을 쏜다든가 해산시킬 건데 그것도 안 되고 군중을 향하여 잉크를 착 뿌리는 게라. 옛날에 흰 옷을 많이 입으니까 잉크 묻은 놈은 잡아라. 만세 동참 한 개다 해가지고 잉크 묻은 놈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여니까 감옥이 넘치는 게라.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확대된 진주의 독립운동은 조선시대 때부터 높았던 교육열의 흐름을 타고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전개됐습니다.